당신 저를 따라다니고 있죠? 공주와는 태양그룹 복도에서 양현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만 마주치는 그 남자.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카페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심지어 지난밤 버스 정류장에서까지 만났습니다. 공주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보안팀에 신고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양현빈은 그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10년 전 아르헨티나에서 자신을 품어줬던 한 소녀에 대한 향수,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느껴온 운명 같은 우연들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회사 패션사업부 총괄이사로 부임했는데 공주 씨가 우리 팀장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자주 마주치는 거 맞습니다만. 양현빈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주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 받은 메일에서 새 이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받지만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무언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는데 자신을 따라다니는 변태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황보혜수 회장의 딸이 그녀를 찾아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황보혜수는 공주와를 회의실로 불러 물었습니다. 공주 씨는 이사님 아는 사이야? 그 질문에 공주와는 아니다라고 대답했지만 황보혜수의 눈빛은 뭔가를 간파한 듯 했습니다. 이사와 팀장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황보혜수도 양현빈을 유학 시절 인연으로 모시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양그룹의 패션 사업부가 위기에 처해 있었고 오직 양현빈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공주와는 퇴근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양현빈이라는 것. 어린 시절 자신을 감싸줬던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상사가 되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왜 자꾸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이죠. 공우재는 누나를 보고 물었습니다. 누나 왜 그 표정이야? 뭔가 있었어? 공주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옛날 앨범을 꺼내 한 소년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그 여름 아르헨티나에서 만났던 양현빈의 사진이었습니다. 한편 공명정대한 의원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공정하는 가족들을 모아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인회장 선거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의원 살림도 힘든 와중에 무슨 선거냐며 한성미가 반발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정하는 그 결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장을 지키려는 신념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거든요. 나선혜는 남편의 이 고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가출했던 공기철처럼 공정한도 자신의 신념 앞에서는 가족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남자라는 것을 말이죠. 당신이 언제 약속을 지킨 적이 있어요? 한성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정한이 상인회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한성미는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완벽한 가정의 아이콘이자 사랑, 전도사로 추앙받는 그녀에게 남편의 정치 활동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거든요. 공우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빠 화이팅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에 떨어진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공우재도 아버지를 응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욱 가족 내 불화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공주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 한성미의 눈빛을 봤을 때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대하는 형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형이 이길 수 있어? 그 질문에 공정한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나이 온종 시장에서 인기 제일 많아. 하지만 공대안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공정한이 말하는 인기는 의료인으로서의 신뢰도일 뿐 정치적 입지나 자금, 조직력 같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공대안은 형수 한성미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아내 희경 때문에 많은 싸움을 했으니까요. 이희경은 남편 공대안이 형의 선거를 응원하는 것을 보고 살짝 의심했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그녀도 장사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성미가 반대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했습니다. 아내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말이죠. 반면 양지바른 한 의원은 공정한의 선거 소식에 고무되었습니다. 양동익은 자신의 라이벌이 이제 정치판에 뛰어든다는 생각에 흥분했습니다. 의료계에서만 경쟁하던 공정한을 이제는 정치라는 더 큰 무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차세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남편의 열등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할 줄도 알았거든요. 차세리는 양동익에게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정치는 민심을 읽는 게 아니라 민심의 방향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세리가 양동익의 당선을 위해 이미 판을 짜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벗어나 가진 사람들의 세계에 입성한 차세리에게 양동익과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확정짓는 거대한 거래였던 겁니다. 양은비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빠냐? 아버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기 때부터 친엄마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새엄마 차세리에게 자라난 양은비는 이런 농담으로 집안의 어색함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부를 아버지가 상인회장 선거에 나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상대와 싸워야 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양현비는 고모 양동숙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 다 오빠 싫어해요. 고모의 말이었습니다. 양동숙은 공정한을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이 의료계에서 도덕적 리더로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남편 양동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양동익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본 적 없고 하는 일마다 사고를 쳐서 처가살이를 하는 남자였거든요. 승산 없는 싸움에 굳이 나설 필요는 없죠? 차세리가 남편 양동익에게 건넨 그 말은 사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승산은 단순히 선거 판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동익이 공정한을 이기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판을 짜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차세리는 몰래 상인회 측 인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익의 명의는 아니지만 그녀의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고 자금을 흘렸습니다. 가난이 일상이었던 그녀가 배운 것 중 하나는 돈의 흐름을 조종하는 자가 세상을 조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남편의 열등감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이죠. 양동익은 공정한을 향한 경쟁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서 패배를 맛봤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양동익은 상인회장이 되는 것이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리는 정확히 그 심리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태양그룹의 한 모서리에서 양현빈과 공주와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공주와는 양현빈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가 이사인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양현빈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공주아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 회의실에서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시즌 컬렉션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해. 공주 씨의 의견이 듣고 싶어. 공주아는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 말투에서 양현빈은 거리감을 느꼈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공주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공주아는 퇴근 후 공우재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양현빈을 알아? 공우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사님을 알아? 응원해야겠는데? 공주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가 응원이야, 그냥. 회사 일로. 하지만 공우재는 이미 뭔가를 눈치챘습니다. 누나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그리고 그 이름을 묻는 방식이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황보혜수도 이 미묘한 관계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현빈과 유학 시절 인연이 있었고 그를 총괄이사로 영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현빈의 눈빛이 공주아를 따라갈 때 황보혜수는 자신이 양현빈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공명정대한 의원에서는 한성미와 공정한의 싸움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의원의 소출을 가져다 선거 자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성미는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언제 약속을 지킨 적 있어요? 아버지처럼 결국 가족을 버릴 건가요? 그 말에 공정한은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철은 30년 전 외과의사의 길을 걷다가 갑자기 가출해버렸습니다. 의무와 신념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한 그는 결국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한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한성미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나선혜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을 혼자 가족을 지켜온 할머니는 손자도 같은 길을 걸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징조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공정한이가 투표 전날 밤 술에 취해서 이혼을 외쳤어요. 나선혜가 한성미에게 건넨 그 말은 폭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투표를 이틀 앞두고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밤새 술을 마신 끝에 아내 한성미에게 이혼까지 운운했던 겁니다. 한성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로서 남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가족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는 남편의 내면이 터져 나온 것이었거든요. 한성미는 응급실처럼 차갑게 계산했습니다. 남편의 이런 상태를 세상에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는 자신의 이미지도 무너질 것이고 공정한의 선거도 망가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성미는 자신의 가족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요. 공우재는 엄마의 얼굴을 봤을 때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에 떨어진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그는 가족을 위해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양은빈이었습니다. 태양그룹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양동익의 딸이었던 겁니다. 한편 양지바른 한의원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가 짜준 판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흘린 자금으로 만든 조직과 선전물들이 시장 곳곳에서 양동익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거든요.
양동익은 차세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있어서 자신은 공정한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양현빈은 고모의 폭력적인 응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빠 잘해. 그리고 공정한이는 떨어져야 해. 양동숙은 자신의 형 양동익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양현빈은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감싸줬던 공정한이라는 남자, 그리고 지금 태양그룹에서 만나 자신의 가슴을 설렜던 공주아. 그들이 모두 같은 집안이라는 것이 황당했거든요. 공주아는 퇴근길에 양현빈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습니다.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양현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주 씨가 있어서 이 회사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 말에 공주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상인회장 선거, 공정한 의원장 vs 양동익 한의사 본격 경쟁 돌입. 공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양현빈이 자신의 반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양현빈도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공주아가 공정한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여자가 자신이 가족으로 맞서야 할 상대의 딸이라는 것을. 나선에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남편 공기철이 가출하기 직전 써놨던 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의료인으로서의 소명과 아내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내게 포기하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남자는 결국 모두를 잃는 건가? 할머니는 그 글을 다시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자 공정한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신념과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는 손자 말이죠. 당신은 정말로 그 여자를 모르시나요? 차세리가 남편 양동익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커피잔을 들었다 놨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건데? 차세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한성미죠. 당신 예전 짝이었던 여자. 양동익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양동익은 한성미를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성미는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정한을 택했거든요. 그것은 양동익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의 남편이 자신의 라이벌로 나타났습니다. 차세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성미를 떨어뜨리면 공정한도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기는 거죠. 양동익은 차세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과 결혼했던 이 여자가 지금은 자신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국제심리학 세미나 초청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3주간의 특강이었습니다. 일순간 그녀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정치 활동, 가족의 갈등, 그리고 자신의 위기. 하지만 그렇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망친 사람이 공기철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주아는 회사 라운지에서 박준서를 만났습니다. 박준서는 공주아의 남사친이자 태양그룹의 의류 디자이너 팀장이었습니다. 공주아, 요즘 왜 이래? 일 잘하긴 하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박준서의 질문에 공주아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웃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양현빈입니다. 공주아는 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가 자신의 상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그 남자의 아버지가 선거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박준서는 공주아의 표정을 봤을 때 뭔가를 눈치챘습니다. 설마 이사님 때문이야? 공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명정대한 의원에서는 긴장감이 도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정안의 선거 관계자들이 모여 투표 예측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대항마인 양동익 후보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아졌습니다. 그 말에 공정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뭔가가 꼬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안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이 정확히 30년 전 공기철이 느꼈던 두려움과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신념과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 사이에서 점점 더 깊은 골이 파이고 있었던 겁니다. 공주아는 밤 늦게 아버지 공정안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진짜 이 선거에 나가야 돼? 공정아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은 이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념이라는 것은 한번 불이 붙으면 꺼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공주아가 할머니 나선애에게 처음으로 직접 물었습니다. 나선애는 그 질문을 받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주아는 똑똑한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선거에 나가고 그것을 반대하는 엄마 한성미, 그리고 30년 전 가출한 할아버지 공기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죠. 나선애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의료인으로서 정말 뛰어난 의사였어. 공명정대한 의원을 개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어. 하지만 그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 때문에 괴로워했어. 나선애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동익이라는 한의사가 나타났어. 처음엔 그냥 경쟁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성미를 좋아했던 남자였어. 공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서야 왜 엄마 한성미가 양동익을 피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나선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와 양동익 사이에 어떤 큰 일이 있었어. 정확한 것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양동익은 한성미를 포기했고 너희 할아버지는 가출해버렸어. 마치 도망치듯이 말이야. 공주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악연이라면 자신과 양현빈 사이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태양그룹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보혜수가 양현빈을 따로 불렀습니다. 양 이사, 혹시 공주아 팀장을 알고 있었어? 양현빈은 침착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황보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신중해야 해. 지금 공주아의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가 상인회장 선거로 맞붙고 있다는 것 알죠? 양현빈은 그 순간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공주아는 자신의 첫사랑이고 지금도 자신의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어느 쪽에도 충성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공우재는 양은빈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공우재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은빈 씨, 혹시 당신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와 경쟁하는지 알아? 양은빈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웃음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뭐? 야망이 많은 사람이지. 아, 그런데 뭔가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양은빈은 아기 때부터 친엄마를 잃었고 새엄마 차세리에게 자랐습니다. 차세리가 가족 내에서 벌이는 일들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성미를 좋아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한성미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한의 약점을 더 잘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고급 카페에서 마주쳤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친절한 대화였지만 실제로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차세리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한성미님, 당신 남편이 정치를 하는 게 힘들지 않으신가요? 저희 남편도 사업을 하면서 저랑 많이 싸웠는데요. 한성미는 이 여자의 진위를 꿰뚫어 봤습니다. 차세리는 자신을 흔들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성미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모든 부부는 갈등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그 말에 차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한성미가 생각보다 단단한 여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사소한 실수로 지는 만큼 상대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투표 하루 전 공명정대한 의원과 양지바른 한 의원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적대적인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곳에서는 두 집안의 인연과 비밀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공주아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공정한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공주아는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모든 선택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공주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의 양현빈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를까요? 아니면 차단할까요? 그리고 명일 투표 이후 두 집안이 적관계가 되었을 때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동익 후보 당선, 상인회장 선거, 파란만장 막을 내리다. 뉴스 헤드라인이 떨어졌을 때 공명정대한 의원과 양지바른 한 의원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공정한은 투표 결과를 받아든 순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신념으로 내디딘 한 발이 결국 패배로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나선에는 아들 공정한의 얼굴을 봤을 때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공기철도 이런 좌절감 속에서 가출을 선택했었거든요. 할머니는 손자를 붙잡고 싶었지만 말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념이라는 것은 꺾기 쉽지만 그로 인한 상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한성민은 남편의 낙선 소식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이 되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거 이후 더 큰 폭발이 올 것 같은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공주아는 그날 밤 아버지 공정한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딸의 한마디에 공정한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신의 고집 때문에 딸이 상처받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해, 주아.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그 말을 들은 공주아는 아버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 한편에는 양현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양현빈의 아버지가 이겼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졌다는 것. 그것이 자신과 양현빈 사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반면 양지바른 한의원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양동익은 당선이 결정되자마자 차세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 이겼어. 그 말에 차세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승리의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정확하게 먹혀들었다는 확신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양동숙은 올케를 축하했습니다. 차세리,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형이 이겼어. 차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단순히 남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확정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동익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의원 회장 부인으로서의 위치 말이죠. 양현빈은 축하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공주아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축하? 위로? 아니면 설명?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공우재는 그날 밤 양은빈에게 연락했습니다. 양은빈 씨, 혹시 지금 시간 있어? 양은빈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신도 그 슬픔에 동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당선을 축하해야 할 입장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공우재를 향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나가버렸어요. 양현빈은 갑자기 아버지 양동익에게 그 말을 던졌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양현빈은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 구인옥이 남겨두었던 마지막 글들이었습니다. 양동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양현빈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질문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가버렸어요? 정말 외도 때문이었어요? 양동익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구인옥은 단순한 외도로 가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자신의 남편 양동익이 저질렀던 어떤 행동을 알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가족을 떠났던 겁니다. 한성민은 그날 아침 병원에서 자신의 진료대기 환자들을 봤습니다. 완벽한 가정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는 자신이 지금 자신의 가정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자꾸만 일만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성민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자신의 고집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공대한이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쉬어. 진짜. 공정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쉬어? 가족들이 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차세리는 그날 한성미의 진료실을 찾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마주 앉았을 때 뭔가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차세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미님, 나 당신을 이해해. 나도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성미는 이 여자의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세리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가는 가정,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남편, 그리고 시시각각 변해가는 관계를 견디고 있는 여자의 눈빛이었던 겁니다. 당신 남편이 한번 물었어요.
한성미가 지금도 이쁜가 하고 차세리의 말에 한성미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30년 전의 일입니다. 양동익이 자신에게 건넸던 첫 호감의 신호였던 거죠. 한성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원하는 거야? 차세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고를 수 없었던 것들을 뒤늦게 발견한 죄책감, 그리고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절망.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성민은 차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도 자신처럼 시스템의 피해자였던 겁니다.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과 책임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는 또 다른 여자였던 거죠. 공주와는 그날 밤 양현빈과 회사 옥상에서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연이었을까요? 양현빈은 공주와를 봤을 때 말을 건넸습니다. 공주씨, 나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빠가 이겼어. 그리고 당신 아빠는. 공주와는 양현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양현빈도 자신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자신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싸움 때문에 둘 다 피해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게 중요해? 공주아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이겼고 우리 아버지가 졌어. 그게 우리 사이에 뭐를 바꾸는 거야? 양현빈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답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나가버렸어요. 양현빈의 고모 양동숙이 오빠 양동익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누가? 양동숙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양선출 할아버지가 서울을 떠났대. 그리고 당신 아내한테 당신이 공정안을 당선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뭘 했냐고 물어봤대. 그리고 아버지는 그 답을 못 들었다고. 양동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양선출은 전통 한의학의 거목이면서도 매우 엄격한 도덕주의자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부정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 될 것이었습니다. 공정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승리를 맛본 자신의 라이벌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가족을 무너뜨렸고 이제 상대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나선에는 남편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30년 전 가출한 공기철이 남겨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손자도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신념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을 버리는 길 말이죠. 할머니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성민은 병원에서 퇴근한 후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완벽한 가정이 실제로는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정신의학과 전문의로서 타인의 가족을 치유하던 자신이 정작 자신의 가족은 치유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공주와는 회사에서 박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준서, 내가 뭘 해야 할까? 양현빈이 자꾸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은데 나도 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어. 박준서는 공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주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공주아는 박준서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은 이미 양현빈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공우제는 양은빈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한강공원 벤치였습니다. 공우제가 물었습니다.
양은빈 씨, 넌 내 아버지가 뭘 했다고 생각해? 양은빈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아버지가 좋지 않은 짓을 한 것 같아.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걸 아신 것 같고, 공우제는 양은빈의 옆에 앉아 한강을 함께 봤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그녀의 아버지가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청년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 사랑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차세리는 남편 양동익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뭐야? 양동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계속 물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 양동익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차세리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판 위에서 남편도 자신도 모두 함께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양현빈은 자신의 할아버지 양선추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울의 어느 호텔에 묵어 있었습니다. 양현빈이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는 무표정했습니다. 현빈아, 넌 아버지를 이해해 주겠니? 양현빈은 할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해할게요. 근데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이해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양선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공기철처럼 자신도 자신의 고집과 신념 때문에 가족을 상처 입혔고 이제 손자가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공주아는 밤늦게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공정아는 의원의 응급실에서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아가 들어오자 그는 모든 생각을 멈췄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공주아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정아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주아,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잘못했어. 그 순간 공정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이죠. 그것은 시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입니다.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식들,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가족을 모두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신념을 택했고 그 대가로 가족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양현빈과 공주아는 회사의 복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양현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주씨, 나 정말 미안해. 내 아버지가. 공주아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너 아빠 때문도 우리 아빠 때문도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운명이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것뿐이야. 양현빈은 공주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진정한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아르헨티나에서 만난 그 소녀가 10년 후 자신 앞에 나타났고 지금 두 집안의 악연을 넘어서 자신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나를 피해야 해. 그게 너를 지키는 거야. 양선출 할아버지가 손자 양현빈에게 건넨 이 말은 사실 자신이 30년 전에 못해준 말이었습니다. 공기철에게 건넨 말이었던 거죠. 양선출은 호텔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고집과 권위 때문에 아내 구인욱이 떠났고 이제 손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호텔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양동익의 첫 말은 아버지, 미안합니다였습니다. 양선출은 아들의 눈을 봤을 때 30년이라는 세월 속에 자신이 만든 모든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준 가난, 자신의 권위로 인한 벽,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말이죠.
양동익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 공정한 일을 이기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양선출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30년간 쌓인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희가 너는 뭘 원했니? 양선출의 질문에 양동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나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이기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쌓인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한편 공명정대한 의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선에는 공정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공기철이 가출 전에 남겨둔 글들이었습니다. 공정안은 그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의료인으로서 생명을 구하고 싶고 남편으로서 가족을 지키고 싶다. 하지만 두 길 모두를 갈 수 없다면 나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 그것은 정확히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갈등과 같았습니다. 공정안이 나선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신념을 택하신 거예요? 나선혜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념을 택한 게 아니었어. 아버지는 둘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가출을 택한 거야. 하지만 정하나, 넌 그럴 필요가 없어. 넌 신념도 가질 수 있고 가족도 지킬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공정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택해야 할 것은 신념 또는 가족이 아니라 신념을 통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성민은 병원에서 퇴근 후 남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정하나, 넌 왜 자꾸 할아버지처럼 하려고 해? 넌 다를 수 있잖아. 공정하는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무시했는지, 얼마나 자녀들을 상처 입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하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성미. 미안해, 주아. 미안해, 우재. 그의 눈물은 30년의 악연과 가족의 아픔 모두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할아버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었고 그들도 자신처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인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성미님, 잠깐만요. 차세리가 병원의 라운지에서 한성미를 불렀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앉았을 때 차세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정말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남편이 선거에서 지도록 만들려고 했던 건 사실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한성민은 차세리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편 양동익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말이죠. 당신도 내 남편을 좋아했어요? 차세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한성민은 순간 놀랐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이 자신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셨군요. 하지만 당신의 남편이 내 남편을 좋아한 것도 내가 당신의 남편을 거절한 것도 결국은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으로 인한 대가를 지금껏 치르고 있었던 거죠. 차세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쯤 이 악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성민은 차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부터요. 양동익은 공정안을 찾아갔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의 진료실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오랜 시간을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동익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정하나 미안해.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나는 계속 당신을 따라다니고 당신을 이기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 나는 당신과 싸운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거야. 공정하는 양동익의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두 집안이 이렇게 악연으로 얽혀 있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슬픔과 동시에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공정한이 양동익에게 물었습니다. 한성미를 좋아했어? 양동익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공정한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 두 남자는 그 순간 악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의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양선출과 공기철, 아니, 더 정확히는 양선출이 공기철의 흔적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남자와 마침내 대면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골의 한 의료봉사센터에서 양선출은 공기철을 만났습니다. 공기철은 여전히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지위도 명예도 없는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공기철을 봤을 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공기철이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남자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한눈에 보였던 겁니다. 양선출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공기철은 순간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 원장님, 나는 도망친 거야. 신념과 가족 사이에서 도망친 거야. 공기철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공기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신대요. 공주아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공명정대한 의원의 거실은 30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공기철이 돌아온 겁니다. 30년 전 가출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나선애는 남편의 얼굴을 봤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의 세월을 견뎌낸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남편을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공기철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 없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30년의 후회, 30년의 고통, 그리고 30년 동안 자신이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말이죠. 공정하는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부자 사이의 화해였고 30년의 악연을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양지바른 한의원에서 온 손님들이었습니다. 양선출, 양동익, 차세리, 양동숙과 그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양현빈도 함께였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두 집안이 처음으로 한 집에 모인 것입니다. 공정한과 양동익이 마주봤을 때, 나선애와 양선출이 마주봤을 때,
그 순간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공정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 회장님, 그리고 양선출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30년간 우리 집안이 당신들을 향해 원망하고 있었어요. 양동익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 것이 많아요. 공 회장님, 공기철 원장님,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나선혜와 양선출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 잡음은 30년의 모든 것을 용서하는 제스처였습니다. 한성민은 차세리를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차세리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여자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고통을 견딘 여자들이었고 이제 그 고통을 나눌 자매가 된 것입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두 집안의 악연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있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르헨티나에서 싹이 트던 그 사랑이 이제 두 집안의 화해와 함께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공주아가 양현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양현빈이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얽혀 있다는 증거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이 얽힘이 너무 좋아. 공우재와 양은빈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우재가 양은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은빈 씨, 우리도 이렇게 시작하는 걸까? 양은빈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형, 누나와 달리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녁 식탁에는 두 집안의 음식이 함께 놓여졌습니다. 한쪽에는 공명정대한 의원의 정성스러운 한식이, 다른 한쪽에는 양지바른 한의원의 건강식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음식은 경쟁의 상징이 아니라 화해의 상징이었습니다. 공기철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30년을 헛되이 보냈었는데 이제 깨달았어. 신념과 가족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신념 때문에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어. 그리고 사랑. 사랑이 그것을 연결해 주는 거야. 한성민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깨달았어요. 나는 타인의 가족을 치유하기 위해 의사가 되었는데 정작 내 가족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모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공명정대한 의원과 양지바른 한의원은 더 이상 경쟁하는 두 개의 의료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건강한 대가족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석 달 후 공주아와 양현빈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의 반대편에는 공명정대한 의원의 모든 가족이 앉아 있었고 신랑의 반대편에는 양지바른 한의원의 모든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반대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족이었던 겁니다. 공기철과 양선출은 함께 신부의 손을 신랑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순간 두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30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성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처방해주던 사랑의 처방은 사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처방은 자신의 가족에게 정확하게 효과를 발휘했던 겁니다. 공정아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성미. 넌 정말 훌륭한 아내야. 그리고 훌륭한 의사야. 한성민은 남편에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정말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가족을 치유할 거예요.
공주와는 예식 후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같은 배 위에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양현빈은 아내의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아르헨티나에서 만난 한 소녀가 나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10년 후 다시 만난 그 소녀가 내 가족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했어요. 사랑이 정말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믿게 됐어요. 공우제와 양은빈도 건네배를 했습니다. 공우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 국가 시험에 떨어지고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원하는 것은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이었어. 그리고 양은빈과 함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은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오빠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멋있어요. 그럼 난 저 오빠의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두 집안이 모여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갈등과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있는 것은 진심 어린 웃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의 간호조무사 오진아와 온정 파출소의 신입 순경 정기범도 축배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오진아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준서는 공주아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공주아, 정말 축하해.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한테 더 해주지 못해서. 공주아는 박준서를 안아줬습니다. 준서, 넌 항상 내 옆에 있었어. 고마워. 황보혜수도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양현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빈, 정말 축하해. 그리고 넌 이미 했어야 했던 선택을 했어. 난 항상 너의 행복을 응원할게. 양현빈은 황보혜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희생했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 공주아와 양현빈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공주아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 양현빈은 공주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아르헨티나에서 본 그 소녀의 모습이 지금의 여자에게 겹쳐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밝고 순수했습니다. 공주아, 나는 지금 확신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그것은 운명이었어. 그리고 우리 두 집안의 만남도 우리의 화해도 모두가 사랑이 된 거야. 공주아는 양현빈에게 기대었습니다. 응,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던 것 같아. 그 순간 한강의 야경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두 청년의 실루엣은 마치 그림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공정한과 한성민은 그 밤 침실에서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성미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한성민은 남편의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 모두 함께니까. 양동익과 차세리도 그 밤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차세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동익아, 이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양동익은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응,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공기철은 나선혜와 함께 거실에 앉아 30년을 바라봤습니다. 선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선혜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하자. 30년 후 드디어 두 집안의 악연은 사랑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치유된 것이었습니다. 의원들 간판에는 여전히 공명정대한 의원과 양지 바른 한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경쟁하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한 가족의 의료기관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사람들이 배운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처방이라는 것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